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큰 소리보다 작은 말에 더 오래 아픕니다. 대놓고 모욕하는 말은 오히려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툭 던진 한마디, 아무 뜻 없는 척 흘려보낸 한마디는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내가 왜 그때 웃었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또 괜찮은 사람처럼 굴었을까?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사람은 남의 말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자책부터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참고 맞추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돈 걱정 속에서도 표정을 삼키며 버티기 위해 많은 것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기에 누군가의 무례 앞에서도 쉽게 나를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입니다.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이에 괜한 말다툼으로 마음까지 더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남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예의를 가장한 말투로 다가옵니다. 예, 걱정하는 척, 친한 척, 편한 척 하면서 선을 넘습니다. 요즘 많이 약해 보이시네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그 나이에 뭘 그렇게 하세요? 아유, 그것도 아직 마음에 두고 계세요. 이런 말들은 얼핏 들으면 심한 욕도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우리의 나이, 체력, 자존심, 외로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불안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더 깊이 박힙니다. 젊을 때는 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잊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의 방이 넓어지는 대신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는 작은 상처도 더 크게 울립니다. 건강 걱정이 있고, 돈 걱정이 있고, 자식이 멀리 있거나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마음은 더 시끄럽습니다.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내 인생이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하는 쓸쓸함이 스며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심히 던진 말 하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남은 세월 전체를 흔드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의 복은 돈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이 크고 통장이 넉넉해도 마음이 늘 짓눌려 있으면 그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가볍게 내주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말수가 많지 않아도 함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이나 들어오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지방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쉽게 탁한 기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문지방을 평생 남을 위해 낮춰놓고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 편하면 됐지. 자식이 잘 되면 됐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나를 아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가장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용하니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웃으니 상처받지 않는 줄 알고, 내가 참으니 계속 참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의 기울기가 생깁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당연함이 자랍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서글퍼지는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지켜온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지 인간관계의 기술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말이 그 집의 기운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억울함을 오래 품고 살면 밥상 분위기가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말수가 줄고 한숨이 늘고 작은 일에도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대화도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몸도 더 빨리 피곤해집니다. 괜찮은 척 했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던 세월이 쌓여 마음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작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무시를 참고 가슴에 담아두고 집에 와서 혼자 사귀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것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세월의 기운을 조금씩 세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일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내 마음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많이 웃는 것보다 제대로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참는 것보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차가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서는 순간부터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것은 어려운 처세술이 아닙니다. 긴 설명도 아닙니다. 아주 거창한 변화도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친 작은 문 하나를 함께 보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아주 작지만 열고 닫는 법을 알게 되면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물의 한 말이 이전처럼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남의 태도가 예전처럼 쉽게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바깥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곱씹던 말이 마음 문 앞에서 멈추기 시작하고 그 멈춤이 쌓이면 사람은 다시 자기 중심을 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정말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도 끝내 가볍게 보이지 않는지 그 차이를 천천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을 꺾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키게 해줄 아주 짧고 단단한 한마디의 문턱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많이 참아온 것입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면 화를 냈고 억울하면 바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삼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집안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따지겠어. 그냥 내가 넘기면 되지. 괜히 말 꺼냈다가 더 피곤해질 수도 있지. 그래서 또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괜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줄이기 위해 잠시 멈추는 침묵입니다. 이런 침묵은 사람을 더 깊어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눌려서 생기는 침묵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삼키는 침묵, 억울한데도 웃어버리는 침묵입니다. 이런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조용히 사람의 운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이 커서 자기 삶을 살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전화가 뜸해지고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가장 듣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거창한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가벼운 말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요? 요즘 예민해지신 것 같네요. 그냥 넘기시면 되죠. 이런 말들이 마음을 더 깊이 찌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의 감정을 가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시간도 함께 늙어갑니다. 그 시간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말하지 못한 서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가볍게 대하는 순간 그 말은 단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세월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러면서 또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참고 살아온 이유는 결국 가족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상대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작은 무례가 쌓이고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어느 날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어딘가 서먹해지고 같은 밥상을 마주해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참고 버티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다른 상태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반면 참고 버티는 사람은 말은 적지만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밤이 되면 생각이 길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늘 뒤로 미뤄온 사람은 남의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삶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싸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혹은 나는 아직도 남의 기분을 위해 내 마음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례라고 느꼈던 많은 상황들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까지 괜찮은지 떠보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점점 더 대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례를 만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완전히 참거나 아니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마음을 포기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세우는 길입니다. 말은 짧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를 배우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지혜의 문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필요한 말은 길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아주 짧지만 관계의 무게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쉽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인간관계를 배우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 마음을 찌르는 순간 머리는 수많은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또 웃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밤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죠? 그런데 사실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길면 상황이 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말의 기술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하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상처받거나 아니면 그냥 웃어 넘기는 반응 말입니다. 그 반응이 있어야 상대는 자신이 던진 말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상황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가 오래 사람들을 지켜보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례한 말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그 말에 마음을 내어줄 때만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시네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아직도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순간 움찔합니다. 그리고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직 멀었어요. 또 하나는 반격입니다. 당신도 많이 변했네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놀라울 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상대의 생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수 있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순간 멈춥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대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 상처받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 문장을 건넸을 뿐입니다. 그 순간 상대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바로 이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는 단지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이 선이 생기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변화가 상대보다 먼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구나. 그 느낌은 작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의 속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쉽게 던지던 말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의 태도입니다. 차갑게 말하면 안 됩니다. 도전하는 말투가 되면 상대는 바로 방어합니다. 너무 무겁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가볍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조금 띄고 천천히 그리고 짧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짧게 말하고 잠시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기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쉽게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을 단순한 대화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하려 할 때 그 평가를 그대로 마음에 붙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말이 내 삶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생기면 놀랍게도 사람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무례한 말을 들으면 집에 돌아와 그 말을 계속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지?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그런 생각이 밤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집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외모를 평가하는 말보다 더 사람을 깊이 아프게 만드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을 때 더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넌 원래 그래. 당신은 항상 그렇지.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의 존재 전체를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질문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말은 욕설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한마디가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그 말이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렇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 부부, 친구 혹은 가까운 친척에게서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넌 원래 그래. 당신은 늘 그렇잖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항상 똑같아. 이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우리의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예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넌 원래 그래 라는 말은 그 하루의 모습을 평생의 모습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작아집니다. 나는 오늘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늘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박을 하면 이런 말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봐, 또 그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 안에는 이상한 구조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계속 규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조용한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말들이 쌓이면서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조심이 줄어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표정을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가족인데 친한 사이잖아. 그 순간부터 말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에게 자존심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무게입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볍게 만드는 말은 생각보다 깊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도 싸움을 권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 침묵하는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넌 원래 그래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정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넌 원래 그래 라는 말은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 말은 갑자기 상대의 생각이 됩니다. 상대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봤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바로 반격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순간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의 태도입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비꼬는 말투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정말 궁금한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렇게 말하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었던 침묵을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 하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말을 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그 멈칫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로도 결정됩니다. 내가 내 존재를 지워버리면 관계는 이미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조용히 나를 확인하면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싸움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함부로 규정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한 문장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말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말들입니다.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집안 이야기까지 모두 간섭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돈은 이렇게 써야지. 자식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들은 때로는 친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말들이 반복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건강은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이 생깁니다. 내 삶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것 같이 내 몸인데 왜 누군가가 계속 결정하려고 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언과 간섭입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간섭은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에 남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고 돈 이야기를 하고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집안 정리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두 이야기합니다. 듣는 순간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속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맞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 진짜 걱정은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간섭은 묻지 않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문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여러분, 이 문장은 참 지혜로운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은 나랑 안 맞네요. 그것처럼 어떤 말이 내 삶과 맞지 않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더 밀어붙이면 강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강요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대화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 경계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아서 어느 정도 무리해도 괜찮습니다. 부탁이 오면 들어줄 수도 있고 간섭을 받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체력이 줄어듭니다. 같은 말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의 말에 맞춰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원도 남의 기준으로 가고, 돈도 남의 기준으로 쓰고, 자식도 남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일이 잘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결국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몸의 주인도 나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나입니다. 내 가정의 중심도 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정권도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지키는 시작은 거창한 싸움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조금씩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요?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그 반응이 바로 답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피곤함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 한계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친절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생 참아온 시간을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덜 상처받고, 덜 억울하고, 덜 흔들리는 삶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몇 가지 문장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하려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단정하려 할 때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오려 할 때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지켜집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꽃이 오래 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의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말은 거기서 멈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포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나는 이제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 조용한 선언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평온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